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팀 이영호 연구원입니다. 이번 소개드릴 자료는 원격 자율주차를 위한 장애물 회피 경로 생성 및 샘플링 기반 경로 보정 방법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원격 자율주차가 무엇인지 소개드린 뒤 이후 이 기능의 어려움 중 하나인 장애물 회피에 대한 새로운 경로 생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를 통해서 해당 제한한 경로 생성이 얼마나 강인한지를 보여드린 이후 최종 결론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격 자율주차에 대한 개념 소개입니다. 여러분들은 원격 자율주차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격 자율주차를 소개드리면 왼쪽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이 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스스로 경로점 주행을 하며 주차, 출차 편의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자율주행 라스트 마일 완성을 위한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주행 이후 주차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최근 자율주행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저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원격 자율주차를 리모트 파킹 파일럿, 즉 RPP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우측 시연 영상과 같이 저속 주행, 주차, 출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술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발 컨셉은 우측 영상과 같이 주차장 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주차장 내 설정된 위치로 이동 경로를 생성하고 무인 주행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시연 영상 중 주행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한 원격 자율주차로 보이시겠지만 사실 텅 빈 주차장에서 원격 자율주차가 동작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시연된 영상과는 달리 실제 도로에서 원격 자율주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물들입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주차장 내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주위로 인접한 많은 정적 장애물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 주행 경로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애물들이 기존 주행 경로를 막거나 충돌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측 그림과 같이 차량 전방에 놓인 복수의 장애물 위치와 개수를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적절한 회피 경로를 도출해야만 합니다. 네, 지금껏 원격 자율주차 시 장애물 회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장애물 회피를 위한 적절한 회피 전략 방법과 이에 대한 연구 과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회피 전략을 나눈다면 크게 목표 방향의 회피 방법과 경로 기반의 회피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목표 방향의 회피 방법의 경우 왼쪽 그림과 같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인접한 장애물에 대해서 실시간 헤딩 방향을 결정짓는 방식입니다. 연산량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복잡한 환경에서는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측 그림과 같이 경로 기반의 회피 방법의 경우 대략적인 회피 가이드 경로를 생성하고 제어기를 통해서 해당 경로를 추종하는 방식입니다.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연산량이 많은 반면에 복잡한 장애물 환경에 강인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회피 전략을 살펴보면 주차장 환경에서는 필연적으로 경로 기반 회피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 내의 회피 경로 생성의 특징입니다. 차량은 먼 거리에서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계속해서 주차 공간을 탐색해야 하기에 필연적으로 장애물과 가까운 거리에서 회피 제어를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회피 방향이 잘 결정되어야지만 복잡한 장애물 환경을 강인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 요소로 인해서 경로 기반의 회피 방법이 주차장 환경 내에서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저는 주차장 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경로 기반 회피 방법에 주목을 하였고 장애물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라스트밴드 메소드와 샘플링 기반 경로 보정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방식은 아래 그림과 같이 1차 회피 경로 생성과 경로 보정 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1차 회피 경로 단계는 초기 주행 경로점을 스프링으로 이은 모델에 대해서 장애물 위치에서 외란을 발생시켜 대략적인 회피 경로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장애물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대략적인 회피 방향을 결정짓는 단계로서 가변 탄성을 이용한 일라스틱 밴드 메소드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이 실제 추종 가능하고 장애물과 충돌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성한 경로에 대해서 보정하는 단계를 수행하였습니다. 경로 보정은 크게 샘플링 주행 궤적 생성과 비용 함수를 이용한 최종 경로 도출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해피 경로 생성 방법입니다. 장애물과 주변 환경 정보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해피 경로를 만들어내는 단계로서 일라스틱 밴드 메소드를 활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왜 일라스틱 밴드 메소드를 이용해야만 했을까요? 원격 자율주차를 수행하는 차량은 미로와 같이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방향을 따라 경로점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기존 주행 경로 정보와 장애물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해피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해피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아이디어가 일라스틱 밴드 메소드입니다. 일라스틱 밴드 메소드의 이점은 차량 앞 모든 공간을 탐색해서 해피 경로를 도출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기존 주행 경로 정보를 이용하여 해피 경로를 생성하기에 경로 기반 해피 방법 중 가장 적은 연산량으로 해피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기존의 일라스틱 밴드 메소드의 방식에서 보다 강인한 경로 생성을 위해서 우측 그림에서 보이신 바와 같이 도로 경계에 의한 외부 힘이 작용되는 모델을 이용하였습니다. 주행 경로점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스프링 모델을 추가하여 행방향 경로 변화에 제한을 두었고 장애물 존재 시 수직 모델의 반력 성분으로 경로 변화에 제한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변화된 경로점 위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힘의 평정 방정식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힘은 인공 전이계 좌표면에 생성되는 내부 에너지를 이용하여 유도하였습니다. 각 에너지를 살펴보면 내부 에너지와 도로 경계에 의한 외부 에너지, 장애물에 의한 외부 에너지로 구성이 되며 왼쪽 표를 통해서 해당 관계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로 보정 단계입니다. 앞서 유도된 1차 해피 경로의 경우 장애물과 주변 환경에 기인하여 생성되는 경로이기에 차량의 이동 가능과 충돌 방지 여부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에 경로 보정 단계를 통해서 앞서 1차 해피 경로에 대한 보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다수의 후보 샘플 생성 부분입니다. 차량 후륜 중심 기준 추종 가능한 다수의 후보 경로를 생성을 위해서 2차 스플라인 함수를 이용을 하였으며 각 개수는 곡률, 헤딩 오차 관계, 행오차 관계로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출한 다수의 주행 샘플 중 실제 차량이 이동해서는 안 되는 경로 또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최종 비용 함수를 산정하기에 앞서서 적합하지 않는 경로에 대해서 후보군을 제외시키는 작업을 먼저 수행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후보 샘플들에 대해서 비용 함수를 산정하여 순위를 매긴 뒤 최종 해피 경로를 산정하였습니다. 비용 함수 항목은 앞서 1차 해피 경로와의 유사성과 초기 주행 경로와의 행오차, 장애물과의 최소 거리를 고려해서 비용 함수를 산정하였습니다. 네, 저는 지금껏 장애물 해피를 위한 새로운 경로 생성 방법을 소개드렸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서는 실제 목표 기반의 해피 방법과 도로 경계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일라스틱 밴드 메소드 해피 방법과 비교하여 해당 제한한 경로 생성이 보다 강인한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비교를 위해서 카메이커를 이용을 하였으며 장애물 배치는 차량이 피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목표 기반의 해피 방법의 경우 로봇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주 사용되는 다이나믹 윈도우 어프로치와 비교하였습니다. 다이나믹 윈도우 어프로치는 목표 방향 기반의 해피 방법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서 속도, 조향값, N개의 샘플에 대해 비용 함수를 통해 실시간 헤딩 방향을 결정짓는 알고리즘입니다. 각 알고리즘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한 새로운 경로 생성 방법은 두 해피 방식과 비교하여 도로 경계에 의한 외부 에너지를 고려하였기에 복잡한 장애물 환경에서도 강인하게 장애물을 피하고 직진 주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경로 생성 결과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다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차량이 실제 움직인 결과를 왼쪽 그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유를 케이스 1, 2, 3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과 같이 먼저 제한한 경로 생성 방법의 경우 장애물이 복잡하게 놓인 상황에서도 적합한 해피 경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초록색 경로인 기존의 일라스틱 밴드 메소드의 경우 장애물과 초기 주행 경로점이 매우 인접하게 놓인 결과 케이스 2, 3에서 장애물에 의한 외란이 크게 발생되어 왼쪽으로 크게 주행 경로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표 방향 기반의 해피 방법의 경우 케이스 1 상황에서 적절하게 초기 해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케이스 2에서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차 실험을 통해서 제안한 경로 생성 방법이 실시간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입증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환경과 동일하게 장애물을 배치하였으며 다양한 센서들과 하드웨어 특성을 고려하여 충돌 회피를 수행하였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조향각 떨림이 발생되어 최종 비용 함수 산정 단계에서 이전 조향각 값을 추가하여 경로 변화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복잡하게 놓인 상황에서 강건하게 장애물을 회피하고 직진 주행하는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측 그림에서 보이신 바와 같이 모두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고 적절한 조향각으로 회피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종 결론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신 바와 같이 저는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장애물과 조우 시 장애물 회피를 위한 방안으로 일라스밴드 메소드와 샘플링 기반 경로 보정 방법을 활용해서 새로운 경로 생성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그 결과 복잡한 장애물 환경에서도 강건하게 장애물을 회피하고 직진 주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회피 방식과 비교 분석과 실차 실험을 통해서 주차장 환경에서 적합한 실시간 회피 경로 생성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선회 과정 시에도 장애물 회피 경로 생성 방법을 더욱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2의 HMG 개발자 원격 자율주차를 위한 장애물 회피 경로 생성 및 샘플링 기반 경로 보정에 대해서 발표를 한 이영호 연구원입니다. 지금 줌에 접속하신 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기 전에 사전에 이 질문을 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이 김우중 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장애물 회피 경로 생성 시에 종방향에 대한 속도 레퍼런스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제어 방식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되면은 저희는 현재 이 주차장 내에서 주행 제어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그렇게 빠르게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7kph 내외의 저속의 상황에서 주행 제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량이 단순하게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5에서 7kph로 그리고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에는 2kph로 단순히 줄이는 방식으로 간단한 제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속도 레퍼런스에 대해서는 이런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에 대해서 속도를 이제 줄여나가는 식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어 전략 방법은 해당 이 생성된 경로점에 대해서 스탠디 제어를 통해서 로그헤드 포인트를 속도에 대해서 조절을 하면서 적절한 제어 튜닝으로서 주행 제어를 수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상우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원격 자율주차 시에 주차장의 빈 곳은 어떤 방식으로 찾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는 개발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양산되었던 알스파2의 주차 제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서 사용자가 이 주차장 내에서 대회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차장 입구에서 사람이 내려서 이 주행을 통해서 주차장을 돌아다니고 이후 알스파2로 이제 주차 제어를 이항을 함으로써 주차 제어를 수행을 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주차장 빈 곳을 찾는 방식은 알스파2에서 이 주차 방식을 찾는 방식과 동일하며 이때 이 주차장 내에서 주차 공간을 찾는 방식은 이 초음파라든지 영상을 이용을 해서 차량이 빈 곳을 찾거나 주차선을 통해서
해당 주차된 공간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라이다를 추가를 함으로써 보다 이 영상과 초음파에서 가지는 이 한계점을 더 극복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원격 자율주차 시에 외부의 도움 없이 차량 스스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일반 주행도로와는 달리 도로 방향이 결정되어져 있지 않고 또한 최대 조향각으로서 다양한 이 복잡한 환경들을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교차로 상황입니다. 따로 이 신호등이라든지 교통 신호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차량 다수가 동일하게 교차로를 진입을 하게 되었을 때 누가 먼저 교차로 상황을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경로 생성 방식으로서 이 주차장 내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없고 그렇기에 다양한 판단이랑 이에 대한 적절한 제어 전략 방법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램프 주행과 같이 층간 이동 상황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측이부터 시작해서 램프 내에 나타나는 다수의 장애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장애물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적절하게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 신원준 님께서 이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주차장 상황 시에 복잡한 주차장에서의 돌발 변수들이 많은데 주행 상황과 비교했을 경우에 자율주차의 경우 개발 단계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이 질문도 동일하게 교차로 상황이라든지 램프와 같이 앞서 주행하는 과정에서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좌우회전 선회 과정에서 나타나는 해당 갑자기 나타나는 장애물들이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장애물 요소들입니다. 저희는 현재 단순 이 주행 과정과는 달리 후진 제어라든지 양보 그리고 대기를 통해서 일정 시간 후에 주행을 하는 이런 다양한 판단 제어 전략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상태의 선의를 통해서 해당 과정들을 극복해 나갈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성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원격 자율주차에서의 이동은 골목길에서의 자율주행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실제 개발 업무에서 자율주차와 자율주행이 구분되어 개발되는지 아니면 함께 개발이 되지만 구중 주차 부분을 예로 들어준 건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이 두 자율주행과 주차는 서로 구분되어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총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행하는 속도가 서로 다른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 상황에서는 이 주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물에 대해서 차선을 바꾼다거나 앞서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주행 전략 방법과는 다르게 아예 이 회피 자체를 큰 조향각으로서 장애물을 피한다거나 교차로와 같은 재밍되는 상황이라든지 층간 이동과 같이 주행 상황에서 나타날 수 없는 복잡한 상황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주행 제어 전략부터 판단 그리고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당 장애물들을 처리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들이 서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극복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 개발 전략으로서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실 경우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황인우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차 관련 영상을 보면은 대부분 평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사로에서 주차를 진행할 때는 브레이크 및 가속 제어를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경사로에서 주차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알스파2 기존 이 원격 자율주차에 대해서 알스파2 기능은 더 고도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생각하고 있는 경사로는 10도에서 15도의 경우에는 해당 이 주차 제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가속 제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각도 15도 내외에 대해서 현재 주행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훈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발표해 주신 원격 자율주차의 기능의 경우 멈춰있는 물체를 인식하고 샘플링하고 있는데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어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보안을 위해서 라이다를 추후에 이용하여 주변 사물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지, 이 인상률에 대한 커버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해당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은 현재 일반적인 차량들이 돌아다니는 일반적인 주차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이 주차 지도가 구축된 정비 지도가 구축된 주차장 환경 내에서 이 원격 자율주차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서로 다른 이 원격 자율주차끼리 갑자기 좋아하는 이런 동적 상황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따로 장애물을 회피를 한다기보다는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서로 간의 이 판단 제어를 통해서 정지를 해서 대기를 한다거나 양보를 통해서 해당 장애물들을 극복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다를 저희는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라이다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2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주변 사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영역 내에서 동적 장애물과 정적 장애물들, 그리고 이 도로에 나타나져 있는 이런 건물, 이런 각각의 아이디를 적용을 시켜서 장애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과 제어 전략 방법을 모색할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층수가 있는 주차 건물을 가정해서 목표 기반 회피 방법과 경로 기반 회피 방법을 융합해 내가 층수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층수를 변경해 주차하는 기술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 지도에서 해당 이동해야 될 무한 경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층부터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이 무한으로 궤도를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해당 경로를 제공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시로 계속해서 주변의 주차 공간을 계속 탐색을 하면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이 층수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게 된다면은 다시 꼭대기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경로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맴돌면서 주차 공간을 찾아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유래 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주차장 환경은 매우 좁고 어둡고 복잡해서 인지 및 치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인지 및 치기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에는 현재 소프트웨어 2팀과 1팀과 협업을 하면서 이런 인지 및 치기 과정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인지의 경우에는 현재 이 주차 타워 경우에 예시를 들게 되면은 각 층마다의 이 조도라든지 도로의 이 노면의 상태들을 조절을 해서 해당 층이 몇 층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유추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치기의 경우에는 현재 이 GPS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는 이 차량의 오도메트리를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이용을 해서 현재 정밀 치기를 할 예정인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오토웨버랑 계속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송영석 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주차장에서의 움직이는 객체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해야 할까요?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얼마나 기다릴 수 있나요? 혹시 공간 확보를 위해 경적을 사용할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정밀 지도로 구축된 제한된 환경에서 이 원격 자율주차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이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현재 이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날리는 쓰레기라든지 계속 움직이는 어떠한 동적 물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얼마나 기다린다는 개념은 현재로서는 차량 간의 이 접촉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이 판단을 통해서 기다리는 정도는 매우 적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적도 현재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은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현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현재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시에서 운영하는 골목길이나 대로변에 사용자 지정 주차 할당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심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앙 점선 구간에도 잠깐의 주정차 기능으로 자율주차 기능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현재 이 내용도 동일하게 저희는 현재 선행 개발로서 복잡하게 나타나 있는 예기치 못한 어떤 그 길을 주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지도로 구축된 정형화된 도로 내에서 현재 원격 자율주차를 수행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 주차 공간에 대해서 따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사항은 딱히 없고요.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향후에서는 이 점차적으로 기능들이 고도화가 될 경우에 해당 기능에 대해서 개발해내 가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질문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우수 질문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된다면 이재훈님의 질문을 우수 질문으로 선정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껏 원격 자율주차를 위한 장애물 회피 경로 생성 및 샘플링 기반 경로 보정에 대해서 질문을 답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